자, 이번에는요. 자, 어제 MBC 방송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죠. 그 기자하고 김건희 씨 간의 윤석열 후보의 부인 7시간 넘는 하신 그 통화 내용 중에 일부를 보도를 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처분 인용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구자령 변호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간단히 좀 이거 내용부터 정리를 한번 짚어보고. 예, 이 사건의 핵심은 2021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6개월에 걸쳐서 있었던 예. 그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예. 김건희 씨 사이의 통화입니다.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예, 네. 맞습니다. 지금 통화 횟수는 뭐 20여 회다, 50여 회다 이렇게 이제 그 통화 횟수는 지금 이제 좀 혼선이 있지만 네. 그 통화 시간은 7시간 45분이다라는 걸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7시간 45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통화 파일이 있다. 예. 근데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여기는 조금 이제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는데 직접 보도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지금 이게 보도가 나가는 내용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한번 쟁점이 되긴 했는데 네. 일단 팩트만 쭉 이제 확인을 해보자면 직접은 보도한 적이 없고 6개월 동안의 통화를 쭉 갖고 있다가 올해 1월에 네. 이거를 서울의 소리에서 직접 방송을 안 하고 MBC에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스트레이트에서 방영을 하겠다라는 게 알려지니까 예. 그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이러면서 네. 이제 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도 이제 제기가 돼가지고 예. 관심이 이제 확 모였는데 법원에서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방영을 하지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예. 어제 방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을 점은 좀 정치권의 파장이 컸고 예. 국회의원들도 와서 이제 또 항의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착시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네. 정치인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싹 다 빠지는 거고 그렇죠. 김건희 씨하고 문화방송하고 방송하고. 예, 예, 그 가처분 예, 사건의 예. 당사자 그는 딱 둘밖에 없고 예. 거기에서 그래서 다뤄지는 내용은 네. 김건희 씨의 인격권, 명예권과 네.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예.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 그거가 이제 법적 쟁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MBC와 김건희 씨 사이에.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나왔던 방송된 내용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이제 그 방송해도 된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 좀 볼까요? 예, 그래서 가처분 사건 내용 이제 보면은 네. 그 뭐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이제 언급들, 정치적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언이 나온 게 있었고, 그렇죠. 김건희 씨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수사 상황. 그렇죠.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도 예, 있었고, 예. 그리고 일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 대해서 기자들에 좀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예. 김건희 씨 측은 전부 다 방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예. 법원 판단을 이제 법리적인 거를 찝어보면은 김건희 씨는 공적 인물이 맞다. 이거는 이제 명확히 네, 판단을 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통화 내용을 보면은 대화 당사자끼리의 통화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이 가능하다. 예. 대화 당사자가 녹음했습니다. 당사자간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부분까지 통과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예. 내용에 따라서 방송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랑 그 형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예. 방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 그 대신 그때 있었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네. 김건희 씨가 이렇다 저렇다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견해나 평가를 내린 부분은 네.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은 방영이 네.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방영이 금지된 거는 형사상 문제, 완벽하게 이제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금지됐고 예. 나머지 이제 좀 공적인 사건들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들에 대한 발언들 이런 건 어제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처분 인용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거를 굳이 가처분 신청을 김건희 씨 측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네, 뭐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네, 그런 거 사실 다 드러내고 했을 텐데요. 그렇죠. 저는 크게 내용이 달랐을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저도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보기에. 예, 방송 보면서 예, 예. 아 이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법리도 어렵고 굉장히 예, 예. 첨예한 내용이고 방송금지 가처분이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럼요. 근데 예. 그렇게 싸워가지고 한 방송 자체는 굉장히 갸우뚱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자 이게 그럼 이번 가처분 결정을 법적으로 좀 이제 변호사시니까 네. 평가를 해보신다면 미국이랑 좀 약간 다르죠 이게. 그렇죠. 미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예. 특히 뭐 이제 영미권의 영화나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신 부분이랑 예, 이제 예. 이게 우리 좀 다르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우리가 텐데. 좀 더 엄격한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보도의 대상이 누군지 예. 이걸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공인인지 사인인지 이걸 기준으로 봐서 공인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전적인 보도가 가능해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인이라고 판단된 순간부터는 공인 스스로가 예. 저 언론사가 나에 대해서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네. 나쁜 보도를 한 겁니다라는 걸 스스로 밝혀내지 않으면은 언론사의 책임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정치인이다, 뭐 정치인의 가족이다 이러면 이제 공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 악이라는 거는 어떤 수준이냐면은 뭐 고의 과실 이걸 더 뛰어넘거든요. 예. 거의 뭐 망가뜨리겠다 그 정도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하는 방송. 근데 언론사가 사실 그 정도까지 할 거를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 공적 인물에 대한 그 명예훼손이나 손배 청구가 그 예.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법 개통이라 가지고 좀 더 공적 미국보다 훨씬 엄혹한. 그렇죠. 엄정하게 좀 엄정하게 예, 엄정한 예, 말이 맞겠네요. 예, 예. 네. 어떻게 보냐면은 네. 공적 인물이라는 거 아까 우리나라 법원 판시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판단 기준의 잣대를 좀 예. 게이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정도 의미가 있고 예. 우리나라의 판단의 핵심은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 그래서 공적 인물이니까 사인에 비해서는 보도 범위가 넓어져야지 이렇게 좀 이제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예. 작용을 할 뿐인데 예. 결국은 내용별로 따지게 되니까 어제 그래서 방송된 것도 그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제 연동돼 가지고 한 건데 법원 판단도 예. 지금 사안별로 받잖아요. 예. 사생활에 대한 예, 거는 예. 안 된다. 형사상의 문제도 이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게 오픈된 내용은 가능하다. 이게 예. 사안별로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사안별로 판단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존 법리에 충실하게 네. 판단을 한 것이라 가지고 저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굉장히 좀 명쾌하다. 법리적으로는 좀 타당하게 잘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한 내용 중에 방금 언급하신 그 형사 사건요? 네. 이거는 그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죠. 네, 그런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지 지금 이제 알 수 없지만 자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실 많은 분들이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특별히 의미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예. 본인이 한 발언은 사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네. 근데 형사 사건에서 보면은 수사기관에 출두를 해서도 진술을 할 때 예. 수사기관이 물어보면은 아 그거는 이러저러한 겁니다. 검사가 본인이 이런 발언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니 그건 그 맥락에서 나온 거지 이런 네. 취지가 아닙니다.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언론 방송으로 보도가 나와버리면 그거를 반론권 행사를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벌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형사 재판을 비교해 봤을 때도 형사 재판도 기소가 됐을 때는 법원에 공소장 딱 한 장만 들어가요. 예. 증거 기록은 검사가 갖고 있다가 재판이 끝날 때쯤에 증거 조사가 네. 완료되면 그때 한꺼번에 넘기거든요. 예, 재판부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검사는 수사 기간 동안에 마련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재판부에 넘기면 네. 선입견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왔을 때는 예. 변호인이 제출한 것과 예. 같이 봐라. 공방이 벌어진 내용을 같이 봐야지 선입견 없이 판단할 수 있다. 예. 이런 취지인데 예습 못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방송에서 이게 만약에 선취가 돼버리면은 네. 그 형사상의 진술거부권이나 이런 형사상의 헌법상 권리가 다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이제 판단이 된 건데 예. 이것도 사실 뭐 이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유사한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대표적인 걸 얘기해 보자면은 그 듀스의 김성재 씨 아하. 사건 그게 벌써 1995년 5년 맞습니다. 예. 그게 예. 굉장히 좀 그 사건에 의문이 있다 이런 의혹 제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고 그때 여자친구 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예.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굉장히 또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성재 씨가 호텔에서 숨진 발견됐었고 그렇죠. 팔에 그 바늘 자국이 그렇죠. 주사 바늘 자국이 수십 개가 있으니까 있었고. 당연히 이건 의문이 있다라는 그런데 제기가 여자친구가 많았고. 사라졌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예. 그 얘기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있다가 몇 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예. 그걸 특집으로 다시 다뤘어요. 근데 여자친구 측에서 그거를 방송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이건 전면 인용이 됐습니다. 전면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방송을 못했습니다.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결방이 돼 버렸는데 예. 그 내용을 봐도 방송사에서 그 수사기관의 그 수사 관행이나 예. 이런 걸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짚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방송을 할 필요가 있다. SBS 쪽에서는 그렇게 네네. 했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확정 판결이 낸 내용을 부정하는 식이 될 수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친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입을 타격, 인격권이나 명예권의 훼손이 너무 크게 우려된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전면적인 방송의 금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형사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 그 조화점을 찾은 거기 때문에 네.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금지하는 건 김건희 씨에게 뭐 이례적으로 우대하거나 이런 어떤 건 아니고 특별히 김건희 씨를 우대한 그런 판결 예. 그리고 그리고 인용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좀 배경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보통 이런 식의 가처분 사건은 그 재판부에 그 수석 부장판사급이 네. 그 재판부에 앉아 있어요. 그 재판부 전체 중에서도 예. 가장 빠르게 예. 가장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부에 그 가처분 사건을 맡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신속하게 하셨다. 네, 네. 법리에 굉장히 탄탄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 그래서 녹음된 내용 가운데 일부만 방송이 결국은 된 거고, 근데 서울의 소리에서는 무삭제본 통화 기록도 전부 공개할 뭐 계획도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어제부터도 지금 공개를 이제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일부가 나온 것 같던데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럼 가처분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라고 하는데 예. 가처분 사건은 아까 앵커님도 짚어주셨다시피 이거는 당사자가 딱 김건희 씨하고 MBC 사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매체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방송을 할지 금지할지 그 가처분 사건의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도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예. 신속하게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서는 접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신문기일이나 이런 게 열리지 않고 이제 굉장히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가처분 사건과 별개로 그냥 예. 공개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런 무삭제본으로 아예 통으로 다 이걸 공개를 해버리면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 쪽에서 뭐 법적 대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공선법상의 후보자 비방죄 요게 문제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고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문제되면은 그 손배 청구 뭐 이런 것도 이제 따져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적 인물이고 이런 내용이 원칙적으로는 아마 명예훼손이나 예. 후보자 비방죄 구성하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손배 청구도 아마 인용되긴 쉽지 않겠다. 원래는 이제 그렇거든요. 원래대로였으면 그랬을 텐데.